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어떠한 뉴스들이 시작을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전자신문 허정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용 하나씩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3개월간 한시 증액할 방침입니다. 표결은 이번 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가 금융주였다면 이번엔 기술주입니다. 뉴욕 시장의 향방은 대형 기술주들 실적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미국 증시 랠리로 미국 기업 공개가 지난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미국 시작을 보면 채무 한도에 대한 이야기가 좀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는 조금씩 이 정치적 이슈가 완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채무 한도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이죠. 미국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연방 정부의 채무 한도를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에는 공식적인 예산안이 4월 중순까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 지출 삭감안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눈길을 끄는데요. 이 법안에는 어떤 채무한도 증액이라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출 삭감을 동반해야 한다는 그 기존 입장에서 공화당이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울러 이는 공화당이 채무한도를 내세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대규모 예산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신호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공화당 지도부 역시 노림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가 단기간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 올해 3월 1일부터 발효되는 자동적인 재정 지출 삭감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정말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가 계속 잇따랐었죠. 네, 맞습니다. 이 공화당의 새로운 제안은 이 채무한도 증액이 늦어지게 되면 공화당이 값비싼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중진 의원들의 긴급한 경고에 따라 마련이 된 건데요. 이 재무부는 2월 말까지 채무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국방비, 고령자, 미국 채권 보유자 등에 대해 지불해야 할 돈을 지불하지 못할 수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이 정치적 이슈 중요한데요. 블룸버그 통신 쪽에서는 이 부채사가 임시 상향 조정안 오는 23일 표결에 붙여질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다는 점 역시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시작을 보면요. 앞서 살펴보셨던 이 정치적 이슈와 함께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이 좀 키워드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가 금융주였다면 이번에는 기술주입니다.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지난주 지표와 실적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5년 고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의 향방은 애플,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잇따라 공개되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기술주가 0.5% 하락하면서 이 두 번째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고 또 앞서 발표된 인텔의 부실한 실적도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 만큼 이 긍정적인 전망을 선뜻 내놓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기대가 워낙 낮아진 터라 예상외로 선방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주가 에너지나 은행주와 같은 주가 수익 배율을 거래되고 있는데 이들 업종보다는 훨씬 좋은 재무 상태와 성장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생각보다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어닝 시즌 중 가장 우려스러운 종목으로 꼽히는 애플의 실적은 23일 장 마감 후 발표가 됩니다. 애플의 주가는 지난해 9월 고점 대비 30% 하락을 했고요. 또 아이폰 5의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에도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톰슨 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지난해 4분기 애플의 순이익은 주당 14.41달러로 전년 동기 13.81달러보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분기 예상을 밑돈 순이익을 내놨던 구글 역시 10.61달러 주당 순이익과 124억 4천만 달러의 매수력이 예상이 되는데요. 예상보다 부진했던 인터넷 광고와 최근 인수한 휴대폰 사업부 모토로라 모빌리티 손실 때문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24일 실적을 공개를 합니다. 이 윈도우 8 출시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에 증가하는 데 그칠 예정인데요. AMD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요. AMD는 주당 20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술주들의 실적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지난주 시작을 보면요. 뉴욕 3대 지수가 5년 만에 최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상당한 랠리가 펼쳐진 것인데요. 이러한 영양 탓의 기업 공개가 3개월 만에 가장 활발한 한 주를 보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는 5곳의 기업이 기업 공개로 총 18억 2천만 달러를 조달을 했다고 집계가 됐는데요. 이건 이제 지난해 10월 말 미국 동북부를 강타했던 초강력 태풍 샌디,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과 이후 이어진 재정 협상 등에 따른 이런 불확실성이 다소 거치면서 IPO가 활기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 강세로 새로 주식을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이 전 세계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S&P 500 지수는 연초 대비 4.2% 상승을 했습니다. 이 동시에 증시 변동성을 나타내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지난 18일 5년 반 저점까지 하락을 했고요. 또 이른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자재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화락물은 연초 대비 4.1% 상승을 했고요. 이 12월 초 대비로는 11% 뛴 그런 수치입니다. 구리선물 화락물도 지난해 11월 중순 대비 6.3% 상승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IPO가 활기를 띄웠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IPO는 지난해 10월 중순 9개 거래로 38억 달러가 조달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개별 업체 성적표도 상당히 좋은데요. 지난주 IPO를 실시했던 기업 중 한 곳인 노르웨이 크루즈라인은 IPO로 4억 4,700만 달러를 조성을 하고 이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무려 30%나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리스크는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지난주 IPO 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미국 정치권의 남은 채무 협상이 IPO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팀 골드 맥커리 미국 주식 캐피탈 마켓 대표는 이 채무 한도 논의가 미국 정치권에서 부상하면 IPO 시장도 잠시 숨고르기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강력한 성적을 거둔다면 기업들의 추가 상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채무 한도 논의 그리고 실적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럽 쪽을 좀 살펴보죠. 아직도 유로존에 대한 재정 불안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에 이어서 또 다른 섬나라가 재정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분석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투자은행이죠. UBS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가 유로존에 또 다른 재정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키프로스는 IMF, 유럽중앙은행, 또 유럽연합재정위원회 등의 175억 유로 구제금융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프로스는 재정 상태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경제적으로 노출돼서 지금 타격을 입은 상태인데요. 지난 2011년에 러시아 정부에도 연율 4.5%의 25억 유로 차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EU의 경제기구들이 키프로스에게 좀 구제 금융을 꺼리는 이유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석유 재벌들이 키프로스 은행에서 돈 세탁을 했던 것이 큰 이유인데요. 이씨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도 키프로스가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돈 세탁 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키프로스 정부는 돈 세탁에 대해 부인하면서 구제 금융의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조짐인데요. 앞으로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 재무장관 회의체죠. 유로그룹은 키프로스 구제 문제를 오늘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결책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다음 달 17일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허재경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다시 한번 헤드라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를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채무를 이해갈 돈이 떨어져 시장이 흔들리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공화당의 새로운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는 기술주입니다. 앞으로 뉴욕 증시의 향방은 애플, IBM, 구글 등 잇따라 공개되는 대형 기술주들 실적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미국 증시 랠리로 미국 기업 공개가 지난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는 5곳의 기업이 IPO로 총 18억 2천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도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입니다.